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은 아마 거의 뭐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자,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기사에 쏟아집니다만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세를 진작에 정상화했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3배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유세 이제 오른다는 소린 건가요? 네, 그렇죠. 보유세는 그래요? 이번에 확실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허. 네, 우선 우리가 세금 체계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 네. 이제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있고요. 네. 이게 3%에서 이제 한 12%, 다주택자는 세율이 좀 높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라고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그렇죠. 재산세는 0.1에서 0.4라서 큰 부담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종부세가 문제죠. 네. 이제 12억 원 넘어가게 되면 현재는 25억 사이 구간인데 종부세는 0.5에서 5% 굉장히 높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6에서 45%인데 지금 대통령 말씀 중에 반은 맞고 반은 좀 달라요. 뭐죠? 우선 보유세만 놓고 보면 앞에 싱가포르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OECD 평균 대비해서 보면 실효세율이 한 1% 되는데 네. 우리가 0.33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면 3배는 높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네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나 아까 세금을 얘기한 게 우리는 담세율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소득에서 세금을 총 부담하는 아까 그래서 이제 취득세나 네. 보유세, 양도세를 다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유세만 딱 찍어서 보면 네. 싱가포르보다 한 3배 정도 싱가포르가 높은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의 보유세가 이제 외국인이 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차등 과세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유세는 이번에 올리되 네.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해요. 네. 미국 같은 데는 15에서 20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국민 토론에서 나온 의견, 저도 그렇고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네. 양도세는 좀 낮춰라 네. 하는 게 대부분의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이번에 보유세는 고가주택, 네. 그다음에 다주택, 네. 비거주 주택자 중심으로 네. 적어도 이제 서울의 강남의 고가주택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된다면 한 2배 이상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더 높이고 집 팔고 살 때 내야 되는 양도세를 낮춘다. 그 말은 집 갖고 있지 말고 팔아라 이 말인 거죠?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대상 그러면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집들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이게 대상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뭐 부동산 값이 시장에 안정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기는 한데 일단 보유세를 전체를 다 강화한다기보다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겟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비거주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거. 그 기준을 이제 어디로 설정하느냐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만약에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또 일정 기간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팔아라라는 이제 기간을 준다면 그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매물출회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문제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네. 문제인 거죠. 우리가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고 나서 5월 9일 전후에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이 답이 아니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는 공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은 결국에는 또 매물 잠김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잘못 들으면은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을 다 많이 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제 서평가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우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부연을 네,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유세를 어떻게 올릴 건가 하는 건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좀 어렵죠. 이 비율을 60에서 이게 왜 60이 됐나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좀 낮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80%에서 90%로 올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고가주택, 특히 강남에 60억 정도 하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지금보다 보유세가 종부세가 2배 이상 오릅니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거에 세금을 올렸을 때의 그 반응은 뭐였나 그러면 네. 일시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가격의 안정 효과가 있었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오르고 매물 잠김에 의해서 네. 오히려 가격이 좀 왜곡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